좋아요, 구독. 네, 월요일은 제가 기본적 분석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 분석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일단은 좀 정리를 제가 깔끔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지표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요즘에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표 교육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표에 관한 거 굉장히 좀 클리어하게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지표 교육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제 영상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없는데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별 3개짜리 내지 별 3개짜리는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조금 짚어드리면 월요일은 일단은 지나갔으니까 월요일 일단은 패스하고요. 자, 내일 화요일 날 근원 소매 판매 일단은 지표가 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 일단은 지표가 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해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해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해석은요, 2개만 일단은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게 지금 현재 경기에 도움이 되는가?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요거 딱 2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소매라는 것은 뭐예요? 도매가 있고 우리 이제 소매가 있죠? 소매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 소매 판매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도매는 기업이 상품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매 판매가 오른다. 자, 다시. 자, 소매 판매가 오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오늘 소매 판매가 오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이걸 사겠죠. 물품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딱 체킹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뭡니까? 경기에 도움이 될까요? 경기에 도움이 안 될까요? 경기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소비가 활발하다라는 건 네. 경기가 괜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쵸. 경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은 그냥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를 볼 때 소매 판매가 오른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오르게 된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소매 판매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매 판매가 낮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가 내린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지금은 긴축 사이클이죠. 지금은 모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긴축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긴축의 사이클에서는 뭡니까?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가. 그렇죠? 예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화두죠. 아직까지 화두긴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은 뭡니까? 지수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0초 전에 한 말씀 드린 걸로 여러분도 굉장히 혼란이 오시죠? 자, 이런 거 그냥 싹 머리에서 지우셔라. 이건 뭡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 변수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수학이든 경제든 항상 변수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변수 처리하셔라.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이 어떤 지표가 발표가 났을 때 첫 번째,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경기가 좋을 때인지, 아니면 두 번째,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수요일 11시에 중국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적어놨느냐면 항생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이 항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적어놨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솔직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오는데요. 수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얘네가 지표 발표를 하는데요. 딱 11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몇 시간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것도 뭡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변수 처리하시는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11시에 중국 국내 총생산 GDP 발표가 있다. 단 변수는 뭐다? 수치 다 믿으면 안 되고 시간이 바뀔 수 있다. 늦어질 수 있다. 요거를 변수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생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11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국 GDP 발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자, 21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가 있어요. 건축 승인 건수.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근원 소매 판매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축 승인 건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 승인 건수. 자, 건축 승인 건수는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건축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건축을 승인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를 해서.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많이 할까요? 경기가 나쁠 때 건축을 많이 할까요? 1번이죠.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뭐예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으니 지수는 뭐예요? 상승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보다 낮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예요? 지수는 하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뭐예요? 원칙입니다. 원칙. 나머지는 변수 처리하시면 된다. 원칙. 여러분들 지표를 해석하실 때는 원칙만 아시면 돼요. 원칙만 알고 나머지는 변수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표에서 100점 100승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주 지표까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10월 네, 19일. 목요일 일단 볼게요. 네. 목요일 날 10시 반에 중국 주택 가격이 일단은 있고요. 요거 그냥 항생하시는 분들 체크만 일단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죠? 필라델피아에 그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제조업이 어떤지, 제조업이 활황인지 아니면 제조업이 안 좋은지에 대한 활동 지수입니다. 지수. 단순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제조업이 활발하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했어도 일단은 제조업이 뭡니까? 모든 산업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조업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나라의 중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표, 3대 지수가 있죠.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3대 지수 중에 으뜸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S&P입니까? 나스닥입니까? 아니에요. 다우입니다, 다우.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산업 지수죠?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이 화랑이다. 경기가 괜찮다. 경기가 괜찮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상승. 이게 예상치보다 낮으면 제조업 분야가 조금 다운돼 있다. 경기가 조금 다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으로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경기에 도움이 되는가,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목요일에 터줏대감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그냥 자 띄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퇴사를 하시면 자 권고사직이라고 일단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권고사직을 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시죠. 그렇죠? 신규입니다. 대신 신규예요. 새로운 사람이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나쁘니까 뭡니까? 지수는 하락.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으면 실업자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 괜찮다.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택 판매 일단은 지수 있고요. 주택 판매 지수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택 판매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높으면 경기가 좋다. 지수 상승. 요것도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 지수 하락.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금요일 날 새벽 1시에 파월 연설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 지표 중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자, 10시 15분에 중국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는데 자, 인민은행에서 중국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는데 이 대출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출 금리는 조금 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써서 돈을 계속 통화량을 불리면서 어떻게 돼요?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 우대금리,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제가 중국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획기적인 금리 인하가 없으면 이것도 뭡니까? 자, 금리를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쓸 것이고 그 돈을 뿌려서 통화량 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럼 뭐야?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는 항생 중국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 왜? 찔끔찔끔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 조금밖에 안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반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일단은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일요일에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네. 제가 이 상관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별로 들어보도록 없어서. 할게요. 네. 자, 국제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7월부터 급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휘발유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노란톡방에 지난 주말에 일단 질문이 올라와서 와, 다들 질문하는 수준이 다르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아니 그쵸.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왜 내리고 있나요?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2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통용되는 유가하고요. 통용되는 오일하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오일은 다릅니다. 이게 결론인데 자, 오일 3대장이라고 치면 여러분 WTI가 있죠.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거래하신 WTI가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텍사스에서 나는 질 좋은 오일이에요. 그걸 WTI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해외로 수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써요. 흡사 이런 게 있죠. 호주산 쇠고기 중에 좋은 거는 호주 사람이 먹고 나머지 등급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WTI는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중진류입니다. 가장 좋은 중진류고요. 이거는 미국 사람만 씁니다. 두 번째, 북해에서 난다라는 뜻이에요.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어요. 브렌트유.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이 되는 오일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중동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유. 이해되시죠? 세 가지가 있어요. 중동 두바이유가 품질이 제일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쓴다? 요거 씁니다. 근데 뉴스에서 지금 오일 가격, 우리 선물도 제가 선물 지금 체크해드렸잖아요. 선물 뭡니까? 이거예요. WTI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니 오일이 지금 오르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왜 떨어집니까? 제가 처음부터 답을 드렸죠? 다르다. 쓰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거 씁니다. 중동 두바이유 써요. 그러니까 중동 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뭡니까? WTI를 쓰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써요. 텍사스에서 나는. 자, 그러면 답이 여기서 나오죠.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월 달부터 9월, 10월 달부터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어요. 자,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한 1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월 달에 쓰고 있는 원유는 중동 두바이유가 8월, 9월에 생산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세 가지 오일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경제기사 보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일단 기본적 분석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